안녕하세요. 프로토러너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분석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토러너에서는 매일 개별 경기들을 세세히 분석하여 올려드립니다. 분석글은 포스타입 어플에서 구독만 하시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또한 무료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 아래 포스타입 채널 링크가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평균 68.4득점 83.6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 생산력이 리그 최하위권 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며 실점은 80점대 중후반으로 유지되고 있어 경기 흐름이 초반부터 상대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즌 전체 성적 역시 7승 14패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평균 득점 72.2점은 페이스 대비 효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안양정관장은 최근 5경기 3승 2패, 평균 77.8득점 81.8실점으로 수비 안정감은 완벽하지 않지만 공격에서는 모비스보다 분명히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시즌 전체 성적 13승 8패로 상위권 경쟁을 유지 중이며 평균 실점 72.0점은 KBL 기준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정관장이 경기 운영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팀입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과 시즌 전력 모두 안양 정관장이 우세한 구도입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평균 득세트는 24.3으로 안정적인 공격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세트 역시 23.9로 비교적 억제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 세트 초중반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며 리드를 잡는 경우가 많고 풀세트까지 가기보다는 34세트 내에서 승부를 정리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시즌 전체 성적 역시 7승 7패로 중위권이지만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시즌 초반보다 확실히 상승 곡선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카드는 최근 5경기 2승 3패로 다소 기복이 있는 흐름입니다. 평균 득세트는 25.3으로 수치상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평균 실세트가 24.1로 OK저축은행보다 높아 접전 상황에서 실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시즌 전체 성적 역시 6승 8패로 OK저축은행보다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경기 후반 세트 집중력에서 아쉬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과 경기 안정성 측면에서는 OK저축은행이 근소하게 우세합니다. 홈원정 환경까지 감안하면 OK저축은행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5경기에서 5연패를 기록하며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세트는 25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득세트 수는 5경기에서 단 4세트에 그치고 있으며 평균 실세트는 2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트 초반에는 어느 정도 따라가지만 중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연속 실점이 발생하며 세트를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기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공격 선택의 단조로움과 수비 조직 붕괴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이 문제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확실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 동안 14득세트, 5실세트로 세트 득실 균형이 매우 안정적이며 평균 실세트가 23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공격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최근 경기력 자체는 페퍼저축은행과 비교해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IBK기업은행이 명확한 우위입니다. 또한 공격 성공률은 페퍼저축은행 38.1%, IBK기업은행 39.2%로 IBK기업은행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공격 허용률에서 차이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공격 허용률 42.8%로 상대 공격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IBK기업은행은 33.8%로 리그 상위권 수준의 수비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브 지표에서도 페퍼저축은행은 서브 허용률 6.1%로 상대에게 흐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으며
IBK 기업은행은 허용률 5%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블록 성공률 역시 IBK 기업은행이 14.5%로 우위에 있고 블록 허용률도 12.8%로 페퍼저축은행 16.6%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므로 공격 효율은 비슷하지만 수비 블로킹 완성도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분명한 우위를 점합니다. PSG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13득점 6실점으로 공격 효율이 상당히 높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6승 2무 2패 22득점 11실점으로 득실 밸런스가 안정적입니다.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대에게 허용하는 실점도 비교적 제한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립 경기에서도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잡는 능력이 뛰어나며 강팀을 상대로도 경기 운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편입니다. 플라멩구는 최근 5경기 4승 1무 9득점 4실점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성적 역시 7승 2무 1패 22득점 10실점으로 PSG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브라질 팀 특유의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가 살아있으며 수비 조직력 또한 최근 들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최상위 팀과의 경기 경험 그리고 중립 경기에서의 전술 대응력에서는 PSG 대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전력 구성과 국제대회 경험에서는 PSG가 소폭 우위에 있습니다. PSG는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특정 패턴에 의존하지 않고 측면 전개와 중앙 침투를 병행하면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3득점이라는 수치는 공격 전개 속도와 결정력이 동시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실점이 발생하는 장면도 존재합니다. 플라멩구는 최근 흐름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5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돋보이고 있고 경기당 평균 실점이 1점 이하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폭발적인 득점보다는 효율적인 한두 번의 찬스를 살리는 형태가 많아 경기 흐름 자체를 크게 흔들기보다는 실리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경기 템포가 상대적으로 느려질 경우 공격 전개가 답답해지는 단점도 동시에 드러납니다. 최근 흐름은 양팀 모두 좋지만 경기 주도권을 쥐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쪽은 PSG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컵 기준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 27득점 13실점으로 대회 전반에 걸쳐 매우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9승 1패 26득점 7실점으로 경기당 실점이 1점도 되지 않는 탄탄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과 상대를 꾸준히 압박하는 전개 방식은 컵 대회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주전과 로테이션 자원의 전력 격차도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브렌트퍼드는 리그컵 최근 10경기에서 5승 1무 4패 18득점 13실점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2승 2무 1패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득점력 자체는 맨시티에 비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수록 수비 라인이 내려앉는 경향이 강하고 경기 주도권을 장시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리그컵 경기들에서 비교적 실리적인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경기 흐름을 장악한 뒤 찬스가 왔을 때 득점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기준 8득점 5실점으로 수치 자체는 폭발적이지 않지만 경기 내용은 안정적이며 불필요한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브렌트퍼드는 최근 컵 대회에서 공격적인 전개가 살아있습니다. 최근 5경기 10득점 5실점으로 득점 페이스는 오히려 맨시티보다 빠른 편입니다. 다만 이 득점 구조는 상대가 내려앉지 않고 맞불을 놓는 경기에서 주로 나왔고 점유율을 내주고 수세에 몰릴 경우에는 득점 생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전력과 스쿼드 깊이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확실한 우위에 있습니다. 뉴캐슬은 리그컵 무대에서 매우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전승 12득점 2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거의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유지 중이며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도 8승 2무 20득점 5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안정성이 두드러지며 실점 억제력이 리그컵 전반에서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풀럼 역시 리그컵에서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최근 5경기 3승 2무 7득점 2실점으로 패배 없이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도 5승 3무 1패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득점력 자체는 뉴캐슬에 비해 한 단계 낮고 경기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운영이 중심입니다. 뉴캐슬은 최근 리그컵 경기들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한 뒤 득점을 쌓아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12득점이라는 수치는 공격 효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2실점에 불과한 수비력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풀럼은 최근 5경기에서 단 2실점만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매우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득점 수치는 7득점으로 찬스 대비 마무리 효율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뉴캐슬처럼 한번 흐름을 잡으면 압박을 지속하는 팀을 상대로는 득점 기회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상 두 팀 모두 안정적이지만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은 뉴캐슬 쪽이 더 높습니다. 시카고는 시즌 10승 15패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평균 117.2득점 122.4실점으로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 역시 1승 4패, 평균 106.4득점 119.2실점으로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경기 초반 흐름을 잡지 못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이 크게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시즌 15승 12패로 중상위권 전력을 유지 중이며 평균 118.7득점 115.9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3패로 완벽한 흐름은 아니지만 평균 득점은 115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격력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시즌 전력과 최근 흐름을 종합하면 기본 체급과 안정성에서는 클리블랜드가 한 단계 위에 있는 매치업입니다. 시카고의 페이스는 103.54로 리그 평균보다 빠른 편에 속합니다. 다만 빠른 템포에 비해 공격 효율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실점 리스크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06점대로 급락한 점은 페이스 대비 마무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클리블랜드의 페이스는 101.68로 시카고보다 약간 느리지만 불필요하게 템포를 끌어올리기보다는 효율 위주의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이 매치업에서는 시카고가 템포를 끌어올리고 클리블랜드가 이를 받아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야투 효율과 수비 허용 구조를 비교하면 수비 안정성에서는 클리블랜드가 확실히 우위입니다. 미네소타는 시즌 17승 9패로 서부 상위권 전력을 유지 중이며 평균 119.8득점 114.5실점으로 공격 중심의 팀 컬러가 뚜렷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4승 1패, 평균 116.6득점 110.6실점으로 수비 안정감까지 함께 살아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외곽 성공률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시즌 12승 14패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114.3득점 115.4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3승 2패로 나쁘지 않지만 상대 전력에 따라 기복이 큰 경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팀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페이스는 100.52로 리그 평균 수준에 가깝습니다. 빠르게 몰아붙이기보다는 공격 효율을 중시하는 운영을 선호하며 상대 실책 이후 트랜지션 득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 실점 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멤피스의 페이스는 101.15로 미네소타보다 약간 빠른 편입니다. 다만 템포를 끌어올릴수록 수비 조직력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어
원정 경기에서는 페이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기 역시 미네소타가 흐름을 제어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즌 성적과 최근 흐름을 종합하면 전력 안정성과 경기 주도력 측면에서는 미네소타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매치업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한 데이터만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며 더욱 자세한 정보와 최종 예측 결과는 포스타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링크는 저희 채널 프로필 아래 혹은 해당 영상 댓글에 적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포스타입 채널의 모든 개별 분석글은 구독만 하신다면 무료로 열람 가능하며 구독 또한 무료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